퇴직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서랍 속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평생의 땀과 시간이 담긴 퇴직금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5억 원.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든든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는 고생 끝 행복한 노후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펼치면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는 기사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가 늘어나면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공포가 커졌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서서히 녹아내리면 어쩌지? 그 불안감이 결국 저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무렵 퇴직 동료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금이 잘 나가더라.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괜찮다더라. 그 말이 제 귀에 깊이 꽂혔습니다. 금, 역사적으로 불황 속에서 오히려 빛난다는 자산.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열자 차트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금값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답은 금이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위험한 건 하지 말자.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 안전해.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을 골드바로 바꾸었습니다. 작은 금고 안에서 반짝이던 금덩어리를 손에 올려 놓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은행 이자 몇 달치를 순식간에 번 것입니다. 아내에게 당당히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게 진짜 노후 준비야. 그 순간부터 욕심은 끝도 없이 커졌습니다. 나머지 4억 5천만 원도 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전 재산을 단숨에 올인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금값은 치솟았고 제 자산은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위에서는 저를 투자 고수라 불렀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했냐며 비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을 불려 노후 걱정을 없앤 현명한 투자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방심한 순간에 경고장을 내밉니다. 2011년을 정점으로 금값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르겠지. 상담사도 긍정적인 전망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기대와 달리 점점 아래로 기울었습니다. 제 7억은 6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원금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더 손해보기 전에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라는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금을 더 샀습니다. 이제 곧 반등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배신했습니다. 금값은 더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매일 밤 금 시세를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서도 내일은 다르겠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졌고 아내와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가정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결국 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결국 2016년 저는 모든 금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돈은 2억 6천만 원. 처음 퇴직금과 대출까지 합쳐 5억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던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의 바닥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지탱하기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집에만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그 말이 제게 다시 일어설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은가. 그 길로 작은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한 곳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학생 국어 수업이었지만 강단에 다시 서자 읽고 있던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월급은 교사 시절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다시 사회와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집중하는 눈빛과 부모들의 감사 인사가 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투자는 절대 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잘 모르는 분야에 무작정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 저는 돈을 잃었지만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성장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퇴직금 5억을 금에 올인했다가 절반 이상을 잃은 제 경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세대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말에 홀려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고 결국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이후 저는 철저히 공부하며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는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당시 저는 한 자산에 모든 돈을 넣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주식, 채권, 금,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했다면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시니어 세대는 더더욱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은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안전 자산에 두고 나머지를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곳에 나누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채권형 펀드, 배당주, 리츠, 금 같은 자산을 적절히 섞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둘째,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금이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란 남이 좋다고 하는 상품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금의 가격이 무엇에 의해 오르고 내리는지, 환율과 금리, 달러 가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최소한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째, 가격 변동의 원인. 둘째, 유동성과 현금화 가능성. 셋째,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야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손절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당시 저는 떨어지는 금값을 보면서도 버티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더 큰 손실을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실이 일정 비율 이상 나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도 지금은 원금의 7%가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시장은 우리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입니다. 당시 저는 오로지 투자 수익으로만 생활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줄고 투자는 실패하면서 결국 아내까지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는 연금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확보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소규모 임대수익이나 배당금처럼 변동이 적은 수입원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건강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만 보고 달려들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제 건강, 그리고 삶의 활력 말입니다. 70대에 다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스스로의 성취감,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결국 노후를 더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회복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들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작은 목표부터 세웠습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학원 강의를 통해 150만 원, 온라인 강의를 통해 50만 원을 만들면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빚을 줄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은 수입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갚았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모두 상환했고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셋째, 다시는 무리한 투자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주와 채권 그리고 소액의 금으로만 자산을 운영합니다. 안정적인 연 5% 수익만 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처럼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저 역시 금투자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노후 자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말만 믿고 올인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비슷한 경험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 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단단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